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소연의 김 변호사. 안 변호사입니다. 네, 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님. 네, 최근에 집단소송 진행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집단소송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안 변호사님도 혹시 문의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네. 저희도 노동 관련된 소송을 많이 진행하다 보니까 근로자분들께서 여러분이 같이 오셔서 상담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고 집단소송 문의가 계속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 건의 문의를 받다 보니까 그분들이 궁금해하시거나 저희가 설명해 드리는 부분들이 약간 공통적인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집단소송을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공통적으로 좀 설명해 드릴 만한 사항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로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집단소송하는 게 유리한지, 개별소송으로 진행하는 게 유리한지, 또 집단소송 하게 된다면 어떠한 절차로 진행이 되는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수임료 부분은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일 텐데요. 우선 주로 어떤 경우에 집단소송을 하는 게 유리하다고 보시나요? 물론 이게 집단소송 내지는 공동소송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쟁점이 동일한 사건이 있어야 되겠고, 그 쟁점이 동일한 사건에 관련되는 당사자분들이 상당수 존재하는 그런 사건이 전제가 되겠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었을 때 증거 수집이라든지 아니면 비용 부담 측면에서 여러 사람이 같이 소송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유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에 더해서 그런 소송의 결과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해당 이슈를 공론화하고 싶으실 때, 그러실 때 이용하시면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 사건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어느 회사에서 특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수당의 미지급과 관련돼서는 그 회사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분들 대부분이 해당되는 사건일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분들 여러분이 합심해서 같은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비용적인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증거 수집의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그 소송의 결과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그런 적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위법한 행위를 하는 기업들을 사회적으로 문제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공동소송 또는 집단소송을 진행하시면 훨씬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렇게 집단소송이 유리하다고 결정을 하고 그 이후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공동소송인을 모으는 것일 텐데요. 일반적으로 같이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모을 수 있을까요? 보통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당사자분들께서 각각 활용하는 메신저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각각의 커뮤니티를 이용해서 해당되는 사건의 당사자분들을 모으시는 경우가 제일 흔한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 말고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있었을 경우에 그 사건, 사고를 소송으로 이끌려고 하는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등에서 선제적으로 공동소송에 참여할 분들을 모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집단소송을 결정하고 정보들까지 모았다고 한다면 그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이후의 절차는 일반 연애 소송하고 크게 다를 바는 없는데요. 다만 이제 집단소송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진행하는 소송이다 보니까 처음 상담 진행 시부터 조금 다른 측면은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일반 소송 같은 경우에는 사건을 의뢰하시려고 하시는 분과 사건을 진행하는 변호사분께서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소송을 진행하시면 되는데, 관련되는 당사자가 많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1대1로 다 상담을 진행하실 건지, 아니면 그 중에서 대표자 한 분을 선정을 해놓고 그 대표자 분하고만 상담이나 기타 등등 절차를 진행하실 건지, 아니면 전체 대상분들을 한 자리에 다 모아놓고 설명의 방식으로 법률 쟁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지, 이런 상담 방식에서부터 차이는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렇게 해서 사건을 파악하면 그 사건이 실제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인지, 소송으로 진행이 된다면 실제 소송 결과에서 패소 가능성이나 승소 가능성은 어느 정도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파악하지 끝나게 되면 실제 소송에 참여하실 분들의 서명을 다 받아서 수임 계약서에 첨부한 사건 수임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되면 일단 소송을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그 이후에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지속적인 증거 수집이라든지 서면 작성에서 당사자분들과 계속적인 소통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는 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것이 수임료일 텐데요. 집단소송의 경우에는 특히 이 수임료 책정이 좀 다르게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집단소송을 진행하시려는 분들이 다른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비용적인 측면에서 그런 방식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상당수입니다. 때문에 일반 소송보다는 당연히 적은 비용으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은 당연한데, 얼마만큼 적은 비용이고 구체적으로 개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얼마가 되느냐, 이것은 해당되는 사건이 어느 정도로 쟁점이 동일하게 묶여 있느냐와 거기에 참여하시는 소송의 당사자분들이 어느 정도 모일 수 있느냐, 이런 규모의 차이에 따라서 비용은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해본 바와 같이 집단소송은 개별소송에 비해서 진행상의 특수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집단소송을 진행할 때 특히 유의해야 될 점 같은 것이 있을까요? 특별히 유의할 것이라기보다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소송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와 소송에 참여하는 여러 당사자들 사이에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소통의 방식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에 대해서 미리 정해 놓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상담을 진행할 때도 그랬지만 여러 당사자분들과 직접 개별적으로 다 소통을 하실 건지 아니면 그 중에서 대표자분들 한두 명만 뽑아놓고 그분들하고 소송 진행 상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실 건지 이런 소통 방식에 대해서도 처음 시작하기 전부터 정해 놓으시면 소송이 진행되는 내내 소통 방식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것입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소통은 집단소송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요할 텐데요. 특히 이 집단소송의 경우에는 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의 창구를 마련해 두시면 매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